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남만유입니다. 자, 어느덧 두 번째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글을 달고 확인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카페에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라는 건요, 우리가 생산하는 그 온라인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주제에 관해서는 너무 막 심의에 걸릴 게 아니라면 그 어떤 콘텐츠를 하더라도 사실상 주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잘 발상이 막 이상한 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도전에는 괜찮은데 어떤 난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막 던져서 깨부시는 영상을 하고 싶어. 근데 그냥 핸드폰을 던져서 깨부시기만 하면 그 영상은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영상을 깨부시는 영상을 만들었다면 액정의 단단하기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튼튼한지 그런 거를 테스트해보는 영상이라면 호평을 받겠죠. 왜냐하면 나는 비싸서 못 깨트리겠으니까 대신 깨트려주고 테스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영상 호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가 핸드폰 던지기 위해서 그냥 던졌는데 뭐 물에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깨지긴 깨졌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깨지는구나 하면 이제 돈만 날린 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가적인 설명이나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콘텐츠의 기획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개나 소나 하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의 대부분 네트오션을 생각하고 광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뭐 물론 잘 안 되더라 했지만 좀 하다가 내가 좀 바빠지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작 채널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안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 어때요? 열심히 올리지만 안 뜨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뜨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기획부터 편집까지 정말 좀 일관성 있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캐릭터도 잘 잡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뜰 가능성이 많이 높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청자 타겟층과 잘 어우러졌을 때 채널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콘텐츠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난 먹방을 한다. 오늘 먹어요. 그러면 내가 뭐 짬뽕을 먹고 내일은 탕수육을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뭐 한식으로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먹고 자 이렇게 계속 먹는 게 올라오면 그건 먹방 콘텐츠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게임이 하고 싶네. 그럼 게임을 올렸어요.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어디 외출해야 되는데 브이로그나 찍어볼까? 그래서 브이로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채널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제가 없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채널이 먹방이라는 정체성이 먹방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뭐 하루는 게임하고 있고 하루는 뭐 예능하고 있고 하루는 뭐 야외에서 브이로그에서 공부하고 있고 뭐 커피 사 먹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채널이 성장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물론 구독자가 그렇게 또 좋아해주는 사람이 구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한 개, 두 개, 한 개 보고 잘 안 해요. 두 개, 세 개 영상을 보고 이 채널이 괜찮다고 판단이 됐을 때 구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이 좀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구독을 누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구독자들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거. 유튜브는 원래 구독 취소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당장 구독을 했을지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구독자가 줄어있어. 이것도 굉장히 유튜브라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하기 싫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유튜브를
만든다면 그 채널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할 거고 유튜브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만큼 어느 정도의 간절함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있을 거고, 또 느그러지지 않는 전개. 영상을 길게 만드는 거는 좋아요. 나중에 뭐 광고도 뭐 여러 개를 달 수 있고 10분 이상 만들면 뭐 3개까지인가 달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런 길게 만든 영상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상을 길게 만들어서 콘텐츠를 길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볼 수 있게끔 계속 봐야 되는데, 영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브이로그를 하는데 뭐 갑자기 어느 순간 잠자는 이런 방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잠자면서도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고 리액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잠만 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아니에요. 바로 뒤로 가면 눌러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지루함을 빨리 느껴요. 왜냐면 유튜브 시청자들은 내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채널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채널은 다시는 그 사람한테 선택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빨라야 됩니다. 유튜브의 그런 지금 보면은 재생 속도를 설정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정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느린 영상을 빨리 보는 것보다는 빠른 영상이 너무 빨라서 차라리 좀 늦게 보자라는 게 선택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시청자가 딱 유튜브의 채널을 딱 누르고 여러 개 영상을 딱 클릭했을 때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일관성 있게 쭉 보여주면서 내가 지루해야 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개가 빠르고 전하는 내용이 좀 강조가 되고 핵심이 있어야겠죠. 기승전결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중요한 순간 하이라이트가 앞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에 어떻든 흥미를 느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시청 시작부터 끝까지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유튜브의 시청 지속 시간은 구독자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결국엔 구독자도 안 모이고 계속 채널이 안 뜬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집이 들어가게 되면 편집이 바로 이런 역할들과 관련이 있죠. 어떤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해주죠. 어떤 BGM을 깔아서 배경음악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용이 끊기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중간중간에 자막도 넣어서 눈이 이렇게 즐겁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색깔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편집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전개들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아니면 굉장히 유용하고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영상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잘 되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콘텐츠 기획 과정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자, 한국인들이 즐겨보는 콘텐츠. 제가 채널을 대한민국 유튜버 순위를 뭐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취합해 봤을 때 거진 이런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먹방. 먹방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계속 먹어야 되고 또 다양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네. 계속 먹는 방송을 우리가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는 사람이 우리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집밥해서 먹고 있어. 근데 그걸 잘 보진 않겠죠. 이 사람도 먹방을 하는데 기획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먹어볼까? 아니면 한 번에 뭐 이렇게 많이 먹어볼까?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먹거나 아니면 아주 막 못 먹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반전을 주면서 자기네들의 채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 주제를 보게 되면 ASMR 굉장히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좋아하고 많이 뜨는 컨텐츠입니다. 어떤 귀를 자극시키는 ASMR은 주로 이제 이어폰을 통해 많이 듣게 되는데 뭐 잠잘 때라든지 어떤 그런 귀에 자극을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자극을 원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 경우에는 거의 보통 잘 떠요. 채널 자체를 즐겨하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R도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커버송. 자,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런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있겠죠. 이 커버송을 부르는 분들은 그 노래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릅니다. 노래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작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누군가 만들어 놓은 노래를 내가 그냥 내만의 방식으로 노래만 불렀어요. 작사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내가 부른다고 해서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창출은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채널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이거 커버송을 불러서 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잘 안 보겠죠. 아니면 악플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좀 소질이 있거나 하면 채널을 키워보고, 또 채널을 키우는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밖에서 외부에서 받는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또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그쪽을 유입을 시키다든지 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시초는 사실 아프리카 방송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트위치 방송이라든지 많은 플랫폼이 있지만 아프리카 TV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많은 BJ들이 게임을 다루게 되면서 유튜브에도 같이 넘어오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맞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진행하는데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잘 되진 않죠. 왜냐? 진행자의 입담, 어떤 그런 캐릭터성,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레이싱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운전하는 사람처럼 뭐 연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자동 차량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욕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데 욕을 하는 게 내가 듣기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재미가 있기 위한 욕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데, 하여튼 게임을 바라보는 분들은 정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주 정말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입담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계속 웃게 되거나,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게임이 접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입담이 좋은 사람을 찾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실력을 많이 키워야 게임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브이로그에서 일상 재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브이로그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드는 뭐 전화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세차장을 갔는데 세차장에서 갑자기 나 모르게 주인 만나서 뭐 좀 투닥거리면서 싸웠다, 이런 걸 썰로 푸는 것도 이제 또 입담이 되게 중요하겠죠. 아니면은 내가 뭐 몰카를 해갖고 사람들을 좀 놀래키면서 이런 컨텐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일상과 재미에 속하고,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열기도 하겠죠. 여자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1등한테는 상금을 주겠다, 아니면 상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회를 열어서 다른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입담이 좋아야 되고 기획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쿡, 집 요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어떻게 요리하는 과정들, 이미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하면서 요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또 많이 즐겨하는 콘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요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해먹는 요리들이 많아지고 그 과정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입맛이 더 자극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보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요리를 배우고 같이 하지 않아, 학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이 요리를 내가 하면서 많이 지식을 얻게 되고 다양한 요리를 또 섭렵하면서 새로운 맛도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요리 콘텐츠의 인기 있는 비결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음악방송 아이돌, 이거는 원체적으로
많죠. 음악방송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방송하는 건지 기존부터 TV에 아이돌은 콘텐츠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급상승한 세계적으로 한류풍을 일으킨 BTS가 있겠죠. BTS 같은 경우에는 뭐 17억 뷰 이런 건 그냥 찍는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의 거의 천상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방송을 찍는데 오히려 뮤직비디오를 찍어도 다른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다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아이돌과 여러분들의 그런 니즈와 이런 게 너무 맞아야 돼요. 타겟층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래는 보통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상위권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드로잉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그게 각광받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리기는 힘들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포인트이고 매력이고 기획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좋은 콘텐츠의 요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요즘 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거진 순수한 창작은 많이 없어요. 순수한 창작이라는 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산을 막 올라가요. 산에서 막 굴러서 다쳐보기 이런 걸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내가 내 몸을 다쳐가면서 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컨텐츠를 내가 세력화를 하겠다 하면은 사실상 극과 극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아주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유튜브는 어느 정도의 고객 타겟과 니즈가 조금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키워드 8가지 정도도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창작보다는 벤치마킹이 좀 더 잘 먹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벤치마킹이 뭐냐? 우리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내놨는데 이 제품이 너무 괜찮아.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뺏겨보자. 뺏겼는데 그냥 똑같이 내가 똑같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점을 찾아요. 단점은 빼버리고 좋은 점을 찾아서 내가 갖고 와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점은 갖고 오고 나쁜 점은 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약간 분석해서 좀 세부적으로 내 걸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발하면서도 접근이 좋은 콘텐츠인데 남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조금만 변형시켜도 굉장히 순수한 시도로 잘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난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제를 정할 때는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부 키워드를 하나 더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제가 예를 들어서 난 제품 리뷰를 할 거다. 나는 뭐 테크 쪽으로 해서 전자기기 좋아하니까 전자기기를 할 거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좀 파생을 시킬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일상과 재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상과 재미를 전자기기에 덧붙여서 나는 전자기기 리뷰할 때도 약간 예능성을 가미해서 이 기기를 사용해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부분을 기획해서 촬영하고 이렇게 붙이면은 예능감이 포함된 리뷰, 뭐 병만 리뷰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의외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팁 하나는 큰 주제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 2개를 놓고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2개의 키워드가 조합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발하면서도 접근하기가 좋은 콘텐츠.
자,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창현의 거리 노래방을 들 수가 있어요. 창현의 거리 노래방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야외 방송을 하는 거와 노래방을 결합시켰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벤트성을 넣어서 어떤 상금을 또 주기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노래 부를 기회도 주면서 굉장히 거리적으로도 약간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재미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간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도 어떤 커버송의 일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채널이 날아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얘기와 소통이 잘 돼서 지금 계속 또 이어나가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채널에 리스크가 없는지 또 저작권문에서 걸려서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체크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서 걸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지만 잘 되는 컨텐츠가 무조건 잘 되는 거라서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잘 알면서 잘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박물관에서 홍보와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박물관이라면서 홍보와 기획만 한다고 해서 홍보와 기획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물관의 어떤 학예사들이 하는 뭐 전시와 관련된 일들, 보도자료를 쓰는 일들, 이런 과정에 관한 일들, 학예사들이 할 만한 이야기와 그런 일들을 저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학예사 또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해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박물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막 페인트 칠도 막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밖에 나가서 현장 일도 해야 되고 뭐 집도 뭐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나가서 뭐 어떤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홍보를 하기도 하고 외국 작가들에게 상장들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행정 부분의 전반에서도 또 새로운 전시도 또 기획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내만이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물론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다 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 내만의 희소성으로 이 박물관에서 경험한 나의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그냥 내가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재미있게 가미를 한다든지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재밌는 영상을 조금 만들어 봐서 약간 예능식으로 편집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내만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요. 이제 면접을 볼 때도 면접을 보는 팁이 있을 거고 많이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접을 보는 자세라든지 뭐 긴장을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잖아요. 저도 강의가 사실 그게 익숙한 편은 아니지만 강의를 이렇게 초등학교 나가서 해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쌓이면서 그나마 강의하는 기술도 늘어나게 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찾게 되기도 해요. 또 뜻모른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내 정성이 드러나기도 해요. 나 이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처음 해봤지만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만의 노하우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녹여서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 나는 생각해보니까 난 가르치는 거 좀 잘해. 근데 내가 이 유튜브 좀 배웠고 나도 이렇게 강의 듣고 나중에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겠네. 이것도 콘텐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콘텐츠 제안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누구나 잘하는 게 하나 이상은 있어요.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할 수도 하고 나는 글 쓰는 거 좀 잘한다. 아니면 나는 말을 좀 한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한 가지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의 경험을 녹이고 공유하고 아니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못 해본 사람들한테 이건 흔치 않은 경험이니까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산소에 혼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탓인지 사람이 잘 안 오는 험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사람이 있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정말 놀랐어요. 살색이 집치만한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산돼지가 굉장히 컸어요. 소만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찍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맞죠? 그런 경험들을 내가 잘 녹여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와 그거 진짜 궁금하네. 어떻게 그 위험했겠다.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본인만의 경험으로 잘 녹여서 얘기를 하면 훨씬 여러분들 콘텐츠의 질이 상승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재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콘텐츠를 짜려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요. 내가 디자인을 조금 더 잘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나도 배우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살리시면 여러분들의 적성이나 그런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벌써 이번 강의의 끝이 다가오네요. 자, 네이버 카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낭만 있는 유튜버들의 모임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 과제를 올리는 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과 그 채널을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아마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널에 왜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채널을 마음에 들어 했고 또 이 채널의 편집 스타일은 어떤지,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그리고 구독자들의 어떤 댓글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구독자들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유용하다. 아니면 너무 기니까 내가 좀 요약을 해주겠다. 뭐 아니면 좀 이거 콘텐츠 너무 별로다. 뭐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응도 좀 보고 그렇게 느낀 점을 2회차 과제방에다 올려주세요. 2회차입니다. 2회차 과제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을 거고 채널도 좋아하는 채널도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왜 좋은지도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런 채널들의 어떤 공통점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과제를 꼭 과제방에다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낭만입니다. 감사합니다.